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시간 다가왔네요. 마지막 영상 올리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쉬시고요. 평안한 토요일 저녁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새벽 6시에 봬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좀 더우니까 저녁에 일찍 나가서 운동하면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몸도 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60에서 한 70억 정도, 60에서 70억 달러입니다, 달러. 70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 8일 날 보니까 로이터에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그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계약은 인텔 대만 반도체 기업이죠. TSMC여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번엔 보조금은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그 연구개발센터 그리고 패키징 등 4개 그 시설을 신설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 로이터는 미국 정부랑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해서 삼성이 미국 내 투자를 440억 달러 이상이죠. 44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릴 것으로 전망을 하는가 봐요. 이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그 방안과 AI 반도체죠. 그 이니셔티브, 이 추진 방향을 이제 점검을 했는데, 이 국내에 그 조성될 생산 기지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예산지를 확대하는 한편에 그 첨단 산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각종 규제 사항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AI하고 반도체 9대 기술 혁신에 이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예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 관계부처는 용산의 그 대통령실에 개최된 반도체 현안점검 회의에 참석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그 동향과 반도체 그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그리고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한 관련된 건을 논의한 거죠.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대만 지진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요.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 사항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 보니까 산업부, 그 과기부를 비롯해서 뭐 기재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등 해서 이 관계부처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네이버, 그 사피언 코리아 등 관련 기업도 이제 참석을 했어요. 지난 1월에 민생토론에서 622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6기 그 신규 팹을 건설하겠다고 확정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성도 공유된 거죠.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10조 원 이상의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최대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또 기업이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된 재정 지원 건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도 기존 5에서 30%로 5에서 30%에서 이제 15에서 30%로 상향을 해가지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어요. 정부는 그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투자하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 그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요.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 이 투자하기로 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 기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서 기업과 지자체 용수 공급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용수 공급 방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지원을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정부는 현장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각각 10개, 뭐 3개 이렇게 추가 선정하는 한편에 지금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요
전년에 520명에서 올해는 800명으로 이제 확대한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육생도 늘리고 학교도 늘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소부장 지원에 대해서는 그 SK 하이닉스 등이 추진하는 그 양산 연계형 그런 실증 테스트베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 팩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요. 이 팹리스 기업이 그 필요로 하는 초미세 공정 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이 검증 지원 센터 구축으로 이 칩의 성능의 그 시험과 이 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3년간 약 24조 원 정도 규모의 정책 자금과 3천억 정도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마련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그 실적 부진을 겪었던 또 삼성 전기, LG 이노텍, 양다 전자부품 기업들이 양대 전자부품 기업이 조용한 반등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AI를 비롯해서 그 신시장 매출 확대를 통해서 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이 소폭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삼성전기 올해 1분기 컨센이 매출이 2조 4,012억, 영업이익은 1,688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영업이익은 20.5%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삼성전기의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배경에는 갤럭시 S24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가 봐요. 삼성전자의 그 첫 인공지능이죠. 스마트폰 S24가 신기능 탑재로 그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 고성능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있어요. MLCC 이거하고 카메라 모듈의 공급 비중이 늘어났다는 의미고 이 밖에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등의 AI폰 출시에 따른 공급 확대 등도 삼성전기의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LG 이노텍의 1분기 컨센은 매출이 4조 4,897억, 영업이익은 1,322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고 영업이익은 9%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LG이노텍이 전자부품의 계열적인 비수기에 진입해서 애플과 또 아이폰의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감소로 전년보다 부진한 실적이 예상됐다고 하죠. 다만 그 애플 쪽으로 그 폴디드 중 그 카메라 모듈 탑재에 따라서 ASP가 상승했죠. 상승하면서 예상 대비 수익성을 방어했을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가 그 마이크론하고 또 HBM용 TC본도 납품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HBM 그 3사 중에 2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하네요. 이번 공급에 따라서 마이크론으로 향하는 장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의 듀얼 TC본도 타이거를 납품하는 226억 규모의 그 계약을 10일 날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건 최근에 매출액 대비 14.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오늘 7월 8일까지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고 이번에 공급될 듀얼 TC 본더 타이거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로 공급하는 것을 공식화했던 그 8단 HBM3용 장비로 추정이 되네요. 그 마이크론은 지난해부터 한미반도체랑 공급 논의를 거쳐서 올해 초에 그 장비 발주를 위한 준비 단계를 진행해 온 바 있죠. 업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그 파일럿용이죠.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제 관계를 좀 확장할 것으로 봤지만은 그 마이크론의 HBM 생산 능력 확충에 급물살이 타면서 200억 원대의 초도 장비 공급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이로써 또 한미반도체는 주력 고객사인 하이닉스에 이어서 추가적인 그런 메모리 고객사를 확보해가지고 HBM용 장비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TC본더 매출이 하이닉스로부터 쏠려있던 만큼 고객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 매출을 추가적으로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맞이한 거죠. 네이버 기업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하지만 갑자기 그들이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이고, 현재는 인텔의 거대한 파트너점을 깨달았다. 이게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인텔 비전 2024 컨퍼런스에서 AI 파트너사로 네이버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한 겁니다. 겔싱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하고 네이버는 최근에 AI 시대 진화 발전을 위한 협업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그 연결된 최수연 네이버 CEO가 네이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명의 그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인텔비전 2024에서 인텔과의 파트너십이 돼서 공유하게 돼서 기쁘다. 네이버는 자체 하이퍼스케일러 젠 AI 모델을 발표한 세 번째 회사로 강력하고 아주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성능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인텔이 새로운 AI 칩 환경과 혁신을 만들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인텔의 가우디 3A의 가속기는 엔비디아 H100 대비 그 라마 70억 개하고 130억 개의 그 매개 변수하고 GPT-3 1750개의 매개 변수 모델에서 학습 시간 50%를 단축하고요. 라마 70억 개하고 700억 개의 매개 변수 모델에서 50%의 빠른 추론 처리량하고 40% 향상된 추론 전력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방형의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죠. 인텔은 9일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인텔 비전 2024 컨퍼런스에서 기존 모델 대비 BF16용 AI 컴퓨팅에서 4배, 메모리 대역폭에서 1.5배, 대규모 시스템 확장을 위한 네트워킹 대역폭은 2배 향상된 인텔 가우디 3 AI 가속기를 공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우디 3는 대규모 언어 모델하고 멀티모델 모델에서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성능과 그런 생산성을 대폭 향상을 했는데 인텔은 MLPERP라는 MLPerf 그 벤치마크를 공개한 바 있는 인텔 가우디 2의 그 AI 가속기에 입증된 성능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개방형 커뮤니티 기반의 소프트웨어하고 업계 표준의 이더넷 네트워킹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 시스템을 보다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인텔의 그 가우디 3 가속기는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된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영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 MME, 그 텐스 프로세스 코어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뭐 등등 해서 모든 엔진을 병렬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딥러닝 연산하고 확장에 필요한 가속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가우디 3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인텔은 이쪽에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 경쟁이다. 기술 경쟁. 기술 경쟁. 특히 AI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하고 네이버하고 손잡고 나간다는 겁니다. 삼성한테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삼성은 또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좀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네이버 주가 보세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지금 뭔가 좀 뭔가 필요해. 혁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 박살나는 거야, 또 계속. 앞으로 참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겠네요. 경쟁이란 건 좋은 것 같아. 어떤 때는 경쟁을 통해서 기술이 계속 개발되니까 점점 좋아지고요. 앞으로 반도체 전쟁, 반도체 전쟁입니다. 이 반도체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분들은 영상도 자꾸 듣고 공부도 자꾸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인데 편히 쉬시고요.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